오후 3시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게의 문이 하나둘 닫히고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철물점 주인은 덧문을 내리고 과일 가게 할머니는 남아있던 오렌지 상자를 안으로 들입니다. 거리에는 강렬한 햇빛과 텅 빈 의자만 남습니다. 한국이라면 아직 하루가 한창일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졸음이 쏟아져도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곳 스페인에서는 마을 전체가 잠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81살의 마누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점심을 먹은 뒤 거실의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아내 카르멘 할머니가 얇은 커튼을 치자 뜨거운 햇빛이 부드럽게 가려지고 마누엘은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눈을 감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여행객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스페인 사람들은 느긋하구나. 아직 해가 중천인데 벌써 낮잠이라니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나 보다. 그런데 약 30분 뒤 눈을 뜬 마누엘은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지팡이를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텅 비었던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그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웃고 손주에게 줄 빵을 사고 해가 질 때까지 천천히 거리를 걷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다시 식탁에 앉고 밤이 깊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남은 하루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스페인 노인들의 시에스타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낮잠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시에스타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낮잠을 떠올립니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은 뒤 침대에 누워 한두 시간 푹 자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그러나 원래 시에스타는 단순히 낮에 잠을 자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한낮의 뜨거운 시간을 피해 식사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몸을 쉬게 하는 오후의 휴식 문화를 가리켰습니다. 스페인 남부의 여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금방 이해합니다. 오후가 되면 햇볕은 따뜻한 수준을 넘어 돌바닥과 담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늘이 없는 밭이나 거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에 차가운 음료를 가득 넣어둘 수도 없던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돌보고 햇볕이 가장 강해지는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몸을 쉬었다가 해가 조금 기울면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후에 일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스타는 일을 하기 싫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더운 기후 속에서 일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 탄생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마누엘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올리브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카르멘이 싸준 빵과 물을 작은 가방에 넣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길을 걸어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동안 나무를 살피고 가지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햇볕이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여름 오후 2시에 밭은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흙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금속으로 만든 농기구는 맨손으로 잡기 힘들 만큼 달아올랐습니다. 그 시간까지 계속 일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누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잠깐 눈을 붙인 뒤 오후 늦게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행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장 바쁜 시간에 일을 멈추세요? 그러자 마누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일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이 한마디에는 시에스타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쉬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며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노인들은 다른 방식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몸이 지쳤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듣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잠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누엘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습니다. 카르멘 할머니가 준비한 수프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빵과 올리브, 토마토와 생선 요리가 천천히 식탁 위에 놓입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누가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다음 일정에 늦을까 시계를 계속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한 숟갈을 먹고 아침에 만난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숟갈을 먹고 멀리 사는 딸의 안부를 묻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잠시 웃기도 합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스페인의 전통적인 생활에서는 점심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비교적 오랜 시간 식탁에 앉았고 식사 뒤에는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쉬었습니다. 우리가 시에스타라고 부르는 시간에는 낮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느긋한 대화, 소화시키는 시간, 햇볕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스페인 사람들에게 시에스타는 잠을 자는 습관이라기보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서두르지 않는 습관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카르멘 할머니는 식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접시를 치우지 않습니다. 마누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맞은편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도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한 부부에게는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카르멘이 말합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마누엘이 대답합니다. 아침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 짧은 대화 덕분에 카르멘은 남편의 상태를 알게 되고 마누엘도 자신의 몸을 다시 살핍니다. 혼자 살았다면 대충 빵 한 조각을 먹고 지나쳤을지도 모를 점심이 함께 식탁에 앉는 것만으로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스페인 노인들의 낮잠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재촉받지 않고 식사를 끝낼 수 있는 오후일까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은 평생 밥을 천천히 드실 수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급하게 먹었고 자녀를 키울 때는 식구들의 밥을 챙기느라 본인의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혼자 먹는 밥은 빨리 끝납니다. 반찬 몇 가지를 꺼내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먹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한 끼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천천히 한다는 것은 단지 소화에 좋은 행동만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스페인 노인들이 오후에 쉬는 진짜 이유는 잠이 많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오후는 자신의 몸과 가족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마누엘은 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습니다. 카르멘이 커튼을 조금 닫아 햇빛을 가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누엘은 신발을 벗고 발을 받침대 위에 올린 뒤 눈을 감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든이 넘은 지금은 다릅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번씩 일어나고 무릎이 뻐근해 자세를 바꾸다가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새벽이 되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 남들보다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깊이와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낮에 누워있으면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졸음을 억지로 참기도 합니다. 몸은 쉬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부모님 세대에게 휴식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쉬는 순간에도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빨래가 보이면 일어나고 잠깐 누웠다가도 전화가 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급히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에게 왜 낮에 자세요? 라고 묻기보다 오늘은 좀 피곤하셨나 봐요. 편히 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쉬지 못했던 분들은 막상 쉴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누엘은 피곤하면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몸이 오늘은 잠깐 쉬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이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힘이 떨어져도 의지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자신의 몸과 싸우기보다 몸의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스페인 노인들의 시에스타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몸의 리듬에 맞게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오래 잘수록 몸에 좋은 것일까요?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 푹 자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에스타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오래 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쉬고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낮잠이 너무 길어 깊은 잠에 들어가면 잠에서 깬 뒤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낮잠 시간이 길어졌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밤잠의 문제나 몸의 이상 신호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낮잠이 무조건 건강을 만들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시간과 방식입니다. 마누엘 할아버지의 낮잠은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다가 주변의 생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카르멘 할머니도 남편이 너무 오래 자는 것 같으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립니다. 마누엘, 이제 일어나요. 낮잠을 자는 거지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누엘은 눈을 비비며 웃습니다.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당신이 깨웠어. 카르멘은 대답합니다. 꿈은 밤에 꾸고 지금은 나와 산책해야죠. 두 사람의 짧은 대화에는 시에스타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쉰 뒤 다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낮잠은 피곤한 눈을 쉬게 하고 흐려진 정신을 깨우는 작은 재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활기찬 시에스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밤잠을 방해할 만큼 늦은 시간까지 자거나 낮잠을 자고도 계속 기운이 없거나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오래 자게 됐다면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페인 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수면 상태와 건강 조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휴식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되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쉬는 것. 이것이 시에스타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오후에 휴식을 마친 마누엘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린 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아침에 입었던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챙겨 카르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햇볕으로 텅 비어있던 광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은 의자를 꺼내놓고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그늘 아래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마누엘은 오래된 친구 안토니오를 만나 손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누가 병원에 다녀왔는지, 축구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겼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대화가 노인의 하루를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시에스타의 진짜 비밀은 잠드는 순간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뒤에 시작됩니다. 스페인 노인들은 쉬고 난 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갑니다. 광장을 걷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손주를 만나기도 하며 해가 진 뒤에는 가족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낮잠은 집안에 머무르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집 밖으로 다시 나가기 위한 충전 시간이 됩니다. 같은 낮잠이라도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 계속 잠드는 것과 잠깐 쉰 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잠일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잠입니다. 마누엘은 낮잠을 잤기 때문에 저녁 산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잠 덕분에 산책할 힘을 얻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걸음은 느리지만 그는 광장 한 바퀴를 천천히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손주는 잘 지내나요? 이런 짧은 질문들이 모여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스페인 노인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낮잠 하나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먹는 식사와 일상적인 움직임, 자주 만나는 이웃과 가족,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생활 리듬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잠만 따라 한다고 같은 삶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쉰 뒤 다시 일어나 사람을 만나고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엘은 말합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하루가 짧아지지만 잠깐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하나 더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첫 번째 하루를 살고 시에스타가 끝난 뒤 저녁까지 두 번째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하루가 한 번뿐이지만 그의 삶에는 매일 작은 아침이 두 번 찾아오는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스페인 사람이 오후마다 집에 돌아가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긴 출퇴근과 업무 일정 때문에 전통적인 시에스타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어도 집까지 돌아갈 수 없고 세계 각국과 업무 시간을 맞춰야 하는 회사에서는 오후에 몇 시간씩 문을 닫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형 상점과 관광지는 계속 문을 열고 있고 젊은 세대의 생활도 점점 다른 나라의 도시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 모두가 매일 낮잠을 잔다는 이미지는 이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와 마을,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의 생활 속에는 여전히 오후에 휴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지 오래된 습관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의 몸까지 기계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는 믿음입니다. 마누엘의 손자는 대도시에서 일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빠르게 해결합니다. 오후에는 회의가 이어지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옵니다. 휴일에 할아버지 집에 오면 그는 늘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마누엘이 손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는구나. 손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안 쉬어요? 그러자 마누엘이 말합니다. 몸이 앉아 있다고 마음까지 쉬는 것은 아니란다. 손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일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걱정하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스페인의 전통적인 오후 휴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일과 걱정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함께 멈추는 법입니다. 사라져가는 시에스타가 아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낮잠이라는 행동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고 서두르지 않고 대화하고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삶의 속도를 낮추던 문화가 함께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시에스타는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인간다운 속도를 지키기 위한 작은 저항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자 스페인의 작은 마을은 다시 깨어납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돌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생기고 닫혀있던 창문이 하나둘 열립니다. 카페 주인은 밖으로 의자를 꺼내고 빵집에서는 다시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마누엘과 카르멘도 손을 잡고 광장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빠르지 않습니다. 마누엘은 지팡이를 짚고 카르멘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안녕하세요, 마누엘 할아버지라고 인사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조금 전 거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노인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손주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저녁거리를 삽니다. 집에 돌아갈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늦은 저녁을 먹고 창가에 앉아 선선한 밤 공기를 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노인들은 조금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오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잠깐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녁까지 웃기 위해서는 오후의 피로를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오후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스페인 노인이 매일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낮잠 하나가 장수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스타라는 오래된 생활 방식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피곤한데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휴식을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에서 빠져나간 시간처럼 생각할까요? 마누엘은 말합니다. 잠깐 눈을 감는다고 하루를 잃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웃을 힘이 생긴다면 그 시간도 내 삶이지요. 그렇습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걷고 다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유익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